다가오는 FOMC,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성 쉽지 않지만 이번 한 주 방향성 정말 중요하고 지금 단계를 알아야 이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FOMC 금리 인하 한꺼번에 0.5% 인하 가능성이 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 금리가 5.25%하고 5.5%보다 낮을 가능성을 100% 현재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낮은 5%에서 5.25% 전망이 85.8%로 여전히 퍼센트가 높지만 4.75%에서 5% 전망도 13%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지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 전에 11월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9월달로. 그래서 이제 8월 1일에 있는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이제 95.9%로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4.1%로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근데 동결 하나 인하 하나 어차피 중요한 거는 파월의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얘가 말을 할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긍정적인 이제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연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현재 95.9%로 동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차트 변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리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여 봤자 3% 내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있는 파월 브리핑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으나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화, 수, 목 이후에 FOMC 발표가 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새벽 3시에 발표하니까 목요일 빼고 일단 화, 수가 남은 건데 화, 수에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늘어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하자면은 이번 FOMC는 동결이고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월하고 11월에 있는 FOMC가 핵심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요일하고 수요일 방향성이 옆으로 늘어지는 이제 횡보가 될 텐데 이 이후에 또 방향성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4번처럼 되려면은 우리는 기준선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기준선. 그래서 그 기준선이 어디로 잡을 것인지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여기 추세든 간에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상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퍼센트를 얼마나 둬야 되냐? 상승의 몇 퍼센트, 하락의 몇 퍼센트. 당연히 상승 70%고 하락이 30%가 적절한 구간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FOMC가 곧 다가오고 이렇게 하락이 한번 단기적으로 크게 나왔으니까 분봉에서 보면 아주 큰 하락이잖아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니까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늘어짐이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수요일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금리 발표로 인해서 위아래로 꼬리가 생기겠지만 그 뒤로 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발표 이후에 위로 아래로 꼬리가 생겨가지고 뭐 여기 추세 아니 뭐 여기 추세가 이탈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어차피 동결된 거 거의 95%로 확정이 났으니까 누구나 다 알면은 차트에 대한 선반영도 일어날 테고 여기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꼬리 달리는 거는 보통 단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조금 클 뿐이지 잠잠해지면 또 다시 알아서 찾아갑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 횡보 구간 같은 경우도 여기를 좀 예상했었는데 여기 추세 내려온 추세랑 그다음에 여기 추세 오리죠. 그래서 여기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고점 저항을 뚫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했고 여기서도 두 번째 고점을 저항 맞으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테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늘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고 다시 상승에 도전한다면은 조금 더 연해진 저항선을 마주칠 수 있겠죠. 왜냐면 한번 찔러줬으니까. 여기서도 찔러주진 않았지만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갔을 때 한번 돌파가 나온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돌파가 찔끔 나오고 살짝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 중간 단계에서 이제 FOMC 발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변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텔레그램에서 이 선 긋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브리핑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텔레그램에서 자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21선과 여기 하락대 갭이 조금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횡보할 거냐라고 제가 봤을 때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21선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자 여기에선 상승이 나왔으니까 21선이 가파르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21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평선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느슨해지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횡보로 봤었는데 횡보를 해준다면 이평선과의 갭 차이를 메꿀 수가 있다. 그래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갖고 아까 이런 뭐 추세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추세, 뭐 여기 추세, 여기 추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봉의 21선이 확실하게 이탈되는지가 중요해요. 이탈되면 조금 더 밑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방을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 FMC로 인한 기준선을 우리가 잡아야 하잖아요. 이 기준선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날봉에서 이 그림이랑 4시간 봉에서 이 그림이랑은 달라요. 그쵸? 4시간 봉에서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를 확실하게 캔들로 넘어주고 하락이 나왔는데 날봉에서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도 넘어주지 못했어요. 온전히 꼬리로만 넘어줬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던 거예요. 꼬리로 넘어줬으니까. 제가 항상 늘 강조드린 게 있잖아요. 캔들로 넘어줘라. 캔들로 넘어줘야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여기 추세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 마지막을 넘었을 때 크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자 여기 캔들이죠. 여기 캔들, 여기 구간, 여기로 잡아도 되고 여기로 잡아도 되는데 여기로 이제 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준선은 68,260이 돼요. 나중에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 구간들이. 자, 잡고 또 중요한 걸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달 끝나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월봉 마감 봐야 돼요. 월봉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봐야 하는데, 자 달봉으로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월봉에서 21선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평선이랑 이 캔들이랑 좀 이제 갭 차이가 있는데 갭을 이제 메꿔주러 가겠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장하평 뜨고 여기 장하평 떴어요. 근데 여기서 뜨고 나서 다음 월봉이 여기 위로 마감되지 못하고 하락 나왔고, 여기서도 여기 기준을 잡고 지금 현재 달봉이 여기 구간을 넘어줘야 합니다. 그럼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기죠. 그쵸?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그었던 구간들은 자 여기는 67,520, 그 다음에 여기는 68,260,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가격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랑 이렇게 같이 잡았던 구간들이 앞으로 이제 차트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구간선이 되지 않을까, 돌파 나오고 지지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통 이런 구간들이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매수 구간?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매수 구간. 왜겠어요? 최고점 돌파 박스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매수 구간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로 박스 잡아도 되고 여기로 박스 잡아도 돼요. 그럼 여기 돌파 나올 때 그럼 여기 구간이 마지막 매수 구간이었던 거예요. 어떤 매수 구간? 바닥권 마지막 매수 구간.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요? 최고점 돌파 마지막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그건 달라요. 가격도 다르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고점 갔을 때 퍼센트도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마지막이란 건 똑같습니다. 여기 어디 기준을 딱 넘어주는 기준선의 마지막 구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지막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해도 어차피 쫄 필요가 없습니다. 횡보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락해도 상승한 값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눌림인 거지 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알트코인들은 이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몇십 프로에 쏘다가 쭉 다 하락했죠. 그러면 알트에 대한 회복세가 필요한데 지금 업비트를 보면은 날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회복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세를 가지고 있어요. 점점 이제 회복하는 코인들을 보이죠. 몇 개 코인들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딨냐 이런 건 아직 회복을 신규 코인인지는 몰라도 회복이 이제 슬슬 알트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기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대부분 알트 코인들이 여기랑 또 다른 점. 자, 하락할수록 추세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하락하면 할수록 이 하락에 대한 추세가 뚫기가 더 쉬워집니다. 비트코인 대하락장 마냥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회복세를 거쳤지만 보통 이런 자리가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다. 한 번 하락하고 옆으로 눌리고 또 한 번 하락하고 옆으로 눌리고 그 다음에 상승. 보통 이런 것들이 차트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트들도 한 번 하락한 다음에 이런 거 만들어주고 또 한 번 하락한 다음에 이제 가는 시나리오로 쪽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정말로 중요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 이 장이 현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 그래갖고 이 말은 뭐냐? 차트 실력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운으로 낼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램 이런 것들은 조금 램은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들 상승 잘 나오고 있잖아요. 알트들의 회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도 퍼센트가 꽤나 큽니다. 뭐 쿼크체인 한 100%, 바닥 대비. 그 다음에 뭐 히포크라트도 마찬가지. 얘도 바닥 대비 한 100%. 이런 것도 좀 크죠. 만약에 바닥이 안 잡더라도 이런 데서 좀 잡았더라면 20%. 그래서 이런 거를 밑에서 사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쭉 홀딩해서 크게 먹어볼 것인지. 근데 여기 또 상승하다가 난 장기 홀딩 할 거야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만약에 한 50% 나고 있어. 근데 비트 떨어지면서 알트 같이 떨어지네. 마이너스 막 30% 치고. 이때 멘탈이 나갑니다. 이때.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